세상에는 장애물을 보는 사람과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 환경이 준비 안 돼 있고, 근데 완벽히 준비되는 시기는 오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굶으면 어떡해, 뭐 집이 없어서 살 곳이 없으면 어떡해. 근데 그건 가봐서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헤빗, 이 책의 저자 멜 로빈스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동기부여 연설가로 유명하시고 라이프 코치,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실제로 이분이 수십 년간 불안, 공황, 트라우마로 힘드셨고 10년 전에는 10억 원 정도의 빚을 지고 되게 힘든 삶을 보냈는데,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을 바꿈으로써 삶이 바뀌었고, 그 습관들을 이제 엮은 책이 굿모닝 헤빗으로 엮여진 책이었어요. 저자가 얘기하기를 첫 번째 습관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를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해라. 별거 아닌 이 행동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 아침에 나 이렇게 보면은 얼굴도 부어있고 되게 피곤해 보이고 나의 못난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이 저자분도 똑같이 그랬대요. 살은 또 왜 이렇게 쪘고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는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넌 할 수 있어, 매일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거를 사실 강조하는 이유가 단지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비판을 멈추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응원하는 거, 거기에 이제 저는 핵심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에너지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뉴욕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나이키 마라톤을 뛴 적이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물도 나눠주고, 그게 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분이 애엄마고 운동도 할 시간이 없었고 몸이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했는데, 반 정도 왔을 때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이런 게 너무 힘이 돼서 결국 그 풀코스를 뛸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로 응원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 힘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한 거를 얘기하면서, 하이파이브라는 게 격려, 축하, 사랑, 응원, 이 모든 게 합쳐진 하나의 행위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격려, 축하, 사랑이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것을 주지 않고 있다.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다. 모두가 그렇다.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저도 예전에 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자기 암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봤던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이 책에서 또 사람을 도우려면 너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라, 이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격려하고 축하하는데 굉장히 서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이 사소한 행동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하지 말고 이것만 해도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이 절대 아니고, 이런 거를 시작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너가 해나가지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너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산소 마스크를 끼는 거, 자기 비판하는 거를 멈추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주변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실제로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심리상담을 추천을 받아서 몇 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좀 높은 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도 계속하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박감이 너무 심해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저한테 좀 추천을 해주신 게 독서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걷기. 그때부터 매일 1시간씩 걷기를 했어요. 매일매일 걸었던 산책길이 있는데, 그 길에 가다 보면은 중간 지점이 와요. 거기가 이렇게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항상 돌아왔어요.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돌아가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고 이것만으로 충분히 잘했다 하는 의미에서의 하이파이브였거든요. 이게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 나오는데, 하이파이브의 동기부여 효과는 연구로 실제로 입증이 됐대요. 아이들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룹에는 너희들은 정말 아주 똑똑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두 번째 그룹에는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고, 세 번째 그룹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하이파이브 이렇게 해줬대요. 첫 번째 그룹보다 두 번째 그룹 애들이 끈기가 더 보였고, 두 번째 그룹보다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는 끈기를 보여줬대요. 하이파이브가 자기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준대요. 제가 최근에 촬영을 하다가 울음이 터졌어요. 저는 촬영을 하다 울음이 터져본 적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부담감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드로앤드로 활동을 하면서 칭찬을 진짜 많이 들어요. 처음에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랬
그랬지만 이게 저 안에 계속 알게 모르게 쌓였더라고요. 부담감들이.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품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부담감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드로우앤드류는 저라는 사람이 일부분이잖아요. 드로우앤드류가 너무 커져버려서 정작 저 자신을 못 챙긴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렇게 터지고 안 좋은 상황이 되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거는 나 스스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집 청소를 하고 가구 배치를 바꾸고 음식을 해먹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질문하는데 저 되게 찔렸거든요.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스스로에게 친절했는가? 항상 자신을 응원했는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응원했는가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나가려면 해야겠다. 그게 평범한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아주 근소한 차이가 이거라고 진짜 생각을 해요. 그게 단순히 나도 알아, 당연히 누구나 당연히 사람은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읽어서 뭐해,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하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거고 내 삶에 진짜 적용시키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걸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저에게 댓글을 달죠. 또 뻔한 소리야. 괜찮아요. 전 저를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한번 이 누적 효과를 믿어보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얘기가 저자가 우연히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에두아르라는 25살 운전기사를 만난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저 배우가 꿈이에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자가 그럼 너 지금 너 꿈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커리어를 하려면은 뉴욕으로 가든 LA로 가든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저자가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LA 가라고. 혹시 친구 있냐고. 친구가 있대. 그럼 가서 친구 집에 잠깐 묵고 오디션을 보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택시기사를 꾸짖은 거예요, 이 사람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장애물을 보는 사람과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 택시기사는 장애물을 본 거죠. 아직 나는 물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환경이 준비 안 돼 있고, 근데 완벽히 준비되는 시기는 오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굶으면 어떡해, 뭐 집이 없어서 살 곳이 없으면 어떡해. 근데 그건 가봐서 직접 해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시도를 못 하는데 계속 장애물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주고 꿈의 신호를 기억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너가 지금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 오디션을 어딜 봐야 돼? 집부터 구해야 돼? 내가 해야 될 리스트를 정해서 그걸 하나씩 깨면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라고 하는 거죠. 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제 책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정확히 2018년 12월 말에 첫 영상을 올렸어요. 연말이 되니까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지 하면서 이제 제가 쓴 플래너를 쫙 보는데 1월달 페이지에 제가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어 하면서 컨텐츠들을 기획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1월달에 적어놓고 12월까지 안 한 거예요. 저도 똑같았겠죠?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12월달에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기획서 적고 카메라 장롱에 있는 거 해보니까 쓸만하더라고요. 메모리 카드가 없어. 메모리 카드 구매해. 편집 뭐로 할 거야? 프리미어 해. 그걸 체크해가지고 첫 영상 올렸어.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수도 있죠. 완벽히 준비돼서 시작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수첩을 준비해서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게임처럼 즐기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해요. 저도 하루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적어놔요. 퀘스트를 깨듯이 하면 기분이 진짜 좋아져.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허락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와닿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주체할 수 없이 벅차오른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유튜브 처음 할 때가 그랬거든요. 그게 삶이 가능하다는 걸 믿도록 허락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치. 그래서 그게 되게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책 부분이 나는 꿈을 추구할 용기를 가지는 게 그 꿈을 성취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꿈을 쫓는 것이야말로 내면에 존재하는 자부심을 실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되면은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를 떠나서도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나의 자부심을 실현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Ready for a big positive day at school? Yes. Okay, ready? Excellent. Okay, I am strong. I am strong. I am grateful for what I have. I'm grateful for what I have. I try my best. Try my best. I am beautiful. I am beautiful. I am respectful. I'm respectful.
저 아이들은 진짜 큰 유산을 물려받은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엄마가 자존감을 엄청 가득 채우면 앞으로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시련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저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하셨다.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항상 그 말을 머릿속에 두고 살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긍정학원처럼 내 무의식 속에 지혜와 명철을 심어주려고 했던 할머니의 큰 그림이었을까? 사교육 따위 필요 없는 K할머니의 막내 손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올렸는데 이 글 때문인지 이 게시물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유년 시절을 못 보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최소한 나라도 하이파이브를 해주면서 나라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 자기 긍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메시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자기 긍정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또 자기 긍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스스로 해본 게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타인 긍정을 하면서 자기 긍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옷가게에서 옷을 사고 나올 때 덕분에 예쁜 원피스를 사게 되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말하면서 타인을 되게 좋게 보는 게 결국 나 자신을 또 좋게 보는 느낌? 그래서 하이파이브 같은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와 교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타인을 좋게 보고 나도 좋게 보는 그런 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남한테 잘해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일이거든요. 내가 선물한 거를 좋아해줄 때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해야 되는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컨텐츠를 발행할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열심히 촬영하고 포장해서 썸네일이 포장이죠. 제목도 포장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짠했을 때 사람들이 막 댓글로 좋아해주고 할 때 전 너무 기뻐요.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반대로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게 타인 비판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비판을 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한 게 있으니까 그게 무의식 속에 머릿속에 쌓여서 내가 잘못하면 그렇게 말해놓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네? 그러면서 자기를 더 싫어하게 되고 자괴감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비방하는 말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한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